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영원히 잘 못하는, 이해를 못. 세대가 아니라 요즘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느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인관계를 느끼면서 이런 방법이면 충분히 대인관계를 엄청나게 잘 해내고, 뭐 교우관계, 뭐 연애, 사회생활 얼마든지 잘하고 충분히 매력 어필하면서 뭐 베스트 프렌드도 만들고 연인도 만들고 결혼도 해서 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게 자꾸 안 된다고 하고 자꾸 힘들다고 하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속을 들여다볼 때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게, 어떤 개개인의 성격이라든가 자질 부족이라든가 뭐 시선 공포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개개인의 개별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뭐 복잡해서 그걸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냥 요즘 세태, 시대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아주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인관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본질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대인관계 어린이, 이 관리니 분들의 근본적 문제는 뭐냐면요, 대인관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대인관계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놈의 대인관계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놈의 대인관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으면 나 안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요즘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뭐 사람하고 대화 안 하고 안 어울리고 그래도 괜찮으면 그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이거 올렸던 거랑 비슷하죠. 여기 보면 한국 20대 남성 10명 중 8명이 여친이 없다. 그럼 왜 없을까? 물론 여성분들 표현에 의하면 왜 없죠? 도태남들이니까. 이게 여성분들 표현이에요. 도태한남이라서 감히 우리들과 만날 만한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연애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너 어떤 여자분한테 너 소개팅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남자한테 한 소개팅, 너 소개팅 하려고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남자한테 너 여자 만날래? 너 소개팅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진짜? 일단 바로 소개팅 하고 얘기를 나눈 순간 얼굴이 이렇게 되죠. 그냥 이렇게 활짝. 아니 어쨌든 여자를 소개시켜 준대잖아. 여자래잖아. 여자다. 여자라고 여자 소개시키다 해서 일단 소개팅을 시켜준다 그러면 이렇게 활짝 웃는 반응인데, 여자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줄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디폴트 값은 굳이, 딱히,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일단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팅을 한다면 뭐 엄청난 남자냐면 혹시,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야. 그냥 소개팅 자체는 별로 메리트를 못 느껴요. 남자는 그냥 여자 소개시켜준다면 다 좋다고 하지만, 여자한텐 그냥 남자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뭐 굳이 딱히 굳이 소개팅 글쎄 이런 느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팅 한다면
뭐 엄청난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주말에 쉬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해서 야, 너 오늘 하루 아르바이트 할래? 이러면 여러분들 좋아 막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직장 갔다 와서 주말에 쉬고 있는데 야, 오늘 일당 아르바이트인데 너 할래? 그러면 누가 좋다 그래요? 그게 소개팅이야. 근데 아르바이트 얼마짜린데? 야, 오늘 하루 일하면 50만 원 준대. 그러면 나가지. 그런 게 소개팅이에요. 그 아르바이트 자체는 아니 집에 쉬는데 왜 일요일날 아르바이트야 개 피곤하게 안 해. 이런 느낌이에요. 소개팅이라는 게. 근데 야 이거 일반 아르바이트 아니야. 이거 야 오늘 2시간만 일하면 그냥 50만 원이야. 그럼 뭐 2시간 일하면 50만 원이라고? 개꿀? 그럼 나가지. 그런 남자만 만나러 나가는 게 소개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아주 이득이 있는, 너무 재밌는, 너무 멋진, 너무 기대되는 그런 사람, 그런 대인 관계가 아닌 다른 건 안 하고 싶다 이거예요. 엄청 마음에 들고 멋지고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그런 사람, 그런 관계가 아닌 건 그게 뭐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 이게 근본적인 관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의 그냥 벽 같은 겁니다. 벽 같은.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인관계를 하기가 싫어서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은데 싫은 사람 붙잡고 학원 보내고 야간 학습시키고 막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은 아이를 붙잡고 걔를 억지로 학원 보내고 야간 학습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공부도 싫고 공부 재능도 없고 그런 학생을 공부시키는 그런 느낌이 대인관계 상담하고 대인관계를 교육할 때 이런 걸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느끼는 가장 현실적인 벽입니다. 근데 결국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죠. 안 할 수 있으면. 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식의 대인관계는 대인관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표현을 하죠. 사회생활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그런 대인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인관계에 너무 아름다운 개념을 자꾸 접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솔직히 자기의 대인관계적 근본 욕망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으로 나오잖아요. 개인주의. 여러분들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의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멋지고 되게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고 내 말 다 들어주고 그런 아주 너무너무 좋은 일부의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에 알바는 할 일이 없는데 하기 싫은데 2시간 일하면 50만 원 준대. 그런 식의 대인관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대인관계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 나 안 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에 짱이 아니잖아요. 짱이 아니고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 직장, 모임, 사회에서 사람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안 어울릴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대인관계를 사회생활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대인관계 잘하고 싶어요. 대인관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그런 근본적 출발에 너무 아름다운 뭐 친구, 연인, 사랑, 뭐 베프, 소울메이트, 내 편, 예? 이상한 커뮤니티에서 허구한 날 듣는 표현들 있잖아. 내 편, 베프, 소울메이트, 이런 식의 아름다운 관계 이미지는 다 지우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소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 지금 무슨 동화책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50% 이상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대인관계라는 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대인관계, 즉 사회생활의 대인관계다.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꾸 동화책 같은 대인관계 맨날 따지고 뭐 이상 영역, 그래서 자꾸 황당한 게 이 대인관계 얘기하면 맨날 성격 나오고요, 매력 나오고 이상형 뭐 이런 거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오죠. 강의할 때마다 나옵니다. 뭐 매력 좋은 사람들은 뭐 다 이해해 주던데요. 뭐 성격이 괜찮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잘하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인관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이라는 개념의 대인관계를 새롭게 배우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화 같은 발상을 못 벗어나셔서,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과격한 비유를 제가 드리는 거죠. 이 길거리 폭력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오늘도 카페에 글을 올렸지만, 이 길거리 폭력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아름다운 대인관계가 아니라 조금 냉정한, 아름다운 대인관계 말고 냉정한 사회생활에 대해 사회생활 중심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길거리 폭력이 있다고 치보죠. 그러면 관계라는 게 별거 아니고요. 상관, 연관, 연결, 이런 개념이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이게 여러분들이고 이게 당신이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신을 때리고 있는 사람이 상대라고 쳐보자고요. 우리들은 자꾸 좀 사귀고 뭐 어쩌고 이런 것만 자꾸 대인관계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때리고 있잖아요. 이 상대방이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쓰러져 있는 당신을 때리고 있잖아요. 이게 데이트 폭력 같은데, 이러면 이게 관계가 성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도둑을 강도를 당해갖고 다행히 범인을 잡아서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대는 가해자가 되고요, 당신은 피해자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관계라고요. 뭐 친구, 연인만 관계가 아니고요, 가해자, 피해자도 무슨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신 돈 뺏은 사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둘이 가해자, 피해자 관계네요? 물어보니까 아닌데요? 저 사람하고 무슨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 아무런 사이가 아니야? 저 사람한테 돈 뺏겼다며. 저 사람은 가해자고 당신은 피해자잖아. 저 사람하고 사귀는 사이 아닌데요? 아무 사이 아닌데요? 사귀는 것만 무슨 사이가 아니고요, 어떤 사건적으로 연결성만 생기면 무슨 사이, 무슨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길거리 폭력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개념으로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길거리 폭력조차도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관계성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모든 관계성은 뭐 교제를 하는 사이든 폭력을 통한 가해자, 피해자 사이든 오로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대방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제시해서 타협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끊거나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모든 관계, 길거리 폭력에처럼 가해자, 피해자든 아니면 학교, 직장, 모임 관계든 어떤 것이든 모든 관계성은 요 세 가지로 접근이 됩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죽기 살기로 상대와 싸운다. 두 번째,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타협을 본다. 세 번째, 관계를 단절하거나 도망친다. 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외의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제가 데이트 폭력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상대가 당신을 데이트 폭력하면서 이렇게 때려요. 그럼 첫 번째. 죽기 살기로 아까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죠? 뭐 여자라도 막 구두로 내려 찢고 주먹으로 치고 같이 부딪혀 안고 방어를 하고 물건 갖고 막 때리고 이렇게 맞서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그렇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때리면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리고 두 번째 때리면 이 사람이 때리는 조건이 뭐 때문에 때리냐 물어봐서 어떤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 폭력의 상황을 완화시키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타협을 보고서 더 이상 최악의 관계 상황으로 흐르지 않게끔 어떤 타협을 보는 거. 맞죠? 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사이든 학교, 친구, 모임상에서 일반적인 관계든 오로지 이 세 개 말고는 관계의 방법이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두 가지들이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 이 세 가지가 망각됩니다. 무시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 폭력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바보라도 이 상황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 관계에는 오로지 이 세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접근될 수 없다라는 걸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결혼한 배우자다. 내게 냉전 중이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그냥 무시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부부 같은 경우 하면 중간에 서로 말을 안 해. 서로 투명인간 취급. 못 본 척하고 각자 생활을 같은 집에서 해나가.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흔하죠? 아주 이거 친구 사이에도 흔하지 않으세요? 친구 사이에도 뭐 좀 서로 사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냉전하고 이런 거 되게 화나고 부부 사이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극단적 경우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가 갑자기 무시돼 버려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싫다. 용납할 수 없다. 이해가 안 간다. 밉다. 화가 난다. 용서하기 싫다. 정이 안 간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 내가 왜 살갑게 굴어야 하냐? 난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글로 싸지릅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를 붙잡고 같이 욕해달라고 하면서 답정너를 빱니다. 이거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공감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잘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해결도 일어난 게 없어요. 이 둘 사이에는. 이 둘 사이는 그렇다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찍어 눌러갖고 무슨 승리 패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타협을 봐갖고 다시 원만한 관계로 되돌린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1번, 2번, 3번의 방법 중에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는데, 근데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면 자기는 난 너무 화가 난다. 난 그 인간한테 좀 정이 안 간다.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냐? 내가 왜 사과해야 되냐? 나 그 인간 꼴 보고 싶다. 나 그 인간하고 살기 싫다. 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그걸 이해받고 공감받으면서 아무런 해결도 안 되는 상태를 계속 연장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다. 왜냐? 실제로 친구 관계, 부부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아무런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연장이 되니까 모든 관계는 요 세 가지 밖에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 중심으로. 이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공감.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공감하려는 것들이 무엇으로 더 확장되고 폭발되냐면 사회적 정의 기준, 특히 PC 집단, 자신이 머무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자기 또래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감정을 이해 공감받으려고 꺼내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 그 집단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넌 잘못한 게 없다. 잘못은 그 사람이 했다. 넌 괜찮다. 그 사람이 처벌받아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감정을 주변 집단에서 공평, 정의, 공정 이런 개념으로 네가 맞다, 넌 잘못한 게 없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왜 뭘 해야 되냐, 잘못은 그 사람이 했으니까 사과도 해결도 용서를 구함도 처벌도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빨아주니까 이걸 더더욱 연장시키고 확장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요 둘 사이를,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면서 점점 더 자기는 잘못이 없고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피해를 다. 나는 피해자다. 대인관계에서 손해보고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분노와 억울과 어떤 억눌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갖고
대인관계 시장에 나옵니다. 이런 감정을 갖고 대인관계 시장에 나오면 그런 자신의 억울함을 재반복하지 않을 대인관계만 원하게 되죠. 그런 자신의 억울함을 재반복하지 않을 자기의 그 정당성에 맞는 그런 대인관계만을 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에서 친구라든가 연인이라고 이렇게 냉정 같은 거나 하고 자빠지다가 사회에 딱 나오면 사회의 대인관계가 어떤 대인관계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개빡치겠죠. 아까 냉정 같은 거나 하면서 냉정 같은 거나 하면서 자기 감정을 이해 공감 받길 바라고 거기서 PC 집단에서 답정너 강화하면서 나는 피해자다,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 갖고 와서 자기한테 잘 맞춰주는 그런 내 편, 내 편, 답정너, 베프, 내 편이 되들 베프 또는 나를 진짜 찐사랑, 운명 이런 사람을 만나러 할 거 아니에요. 이게 3세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이해 공감 받기 바라고 그걸 PC 집단에서 답정너 강화시켜서 거기서 생긴 억울과 분노를 내 편을 만들고 베프를 가져갔고 거기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서 이거를 다 이걸 풀려고 드는데 그렇게 해서 나와서 사회에 나와보니까 사회의 대인관계는 뭐다? 대인관계가 아름다운 대인관계가 아니고 사회생활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패버리는 거예요. 학교, 직장, 모임에 가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바람하지 않는 내 편, 베프, 운명이 다 되어주던가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모임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당신이 이렇게 상처받았던 걸 해결해줄 그런 운명으로 다가오느냐고요? 아니죠. 되게 냉정하죠. 그냥 막 패버리는 거예요. 사회생활 그냥 막 패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될 건 이런 사회생활적 개념의 대인관계인데 뭐 이런 대인관계를 꿈꾸고 있는 거야. 뭐 내 편의 대인관계, 베프의 대인관계, 운명의 대인관계 그런 걸 왜 사회생활에서 기대하냐고요. 아니 부장님이 내 베프가 될 수 있어요? 예? 교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팀장님이 운명이 될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아니 그 사람이 왜 내 편이 돼주고 운명이 돼줘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갖고 사회에 나가면 당신은 폭력을 당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이렇게 대인관계, 사회생활이라고 쓰고 폭력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뭐 직장 들어가면 뭐 동기, 응? 같은 평사원, 사수, 바로 옆자리 동료, 점심 같이 먹는 이런 사람들 이게 착각이 되는 게 같은 그 입사 동기인데 같이 연수도 받고 MT도 같이 가고 그랬던 동기인데 같은 직급이 똑같은 사원인데 그리고 나 가르쳐주는 바로 위에 사수인데 옆자리에 앉은 동료인데 점심 같이 먹는 사이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않고 왜 나한테 이렇게 쌀쌀하지? 이런 얘기를 커뮤니에 얼마나 많아요. 응?
이런 얘기 엄청 많죠? 커뮤니 들어가면 이런 얘기들 그냥 가득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읽어도 다 못 읽을 정도야. 같은 회사 동료들이 나를 은따 왕따 시킨다. 나만 빼놓고 점심을 먹으러 간다. 어? 나만 빼놓고 점심 먹는다. 일할 때 친절하지 않다. 일을 친절하게 안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들 커뮤니티에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개싸가지, 꼰대, 인성이 안 좋다, 날 괴롭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커뮤니티 가면 이런 얘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 묘왕님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날 싫어한다. 회사 사람들이 나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체가 애초부터 황당한 게 뭐냐면 그 회사 가면 그런 얘기 꼰대 팀장들한테 많이 듣잖아요. 회사 너 놀러 왔어? 회사가 놀러 오는데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회사가 놀러 가는 데냐고요. 회사를 친구 사귀러 다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아니, 내 편 베프 운명을 왜 회사 직장 모임 와서 찾냐고. 아니, 이건 무슨 소개팅에 나가거나 무슨 교회 같은 데 가거나 그래야지. 아니, 회사 와서 왜 내 편이나 베프 운명을 찾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 와서도 내 편이 있을 거고 베프가 있을 거고 운명이 있을 거고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다. 그걸 디폴트 값으로 따지는 사람한테 사회생활은 이렇게 냉정하게 폭력을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너 티야?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 그래서 이게 둘로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 사회생활이 지옥 같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못 살게 군다. 막 이런 얘기를 글에 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우리 회사엔 그런 사람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커뮤니티 가보면 회사 다니기 너무 싫다. 요즘 커뮤에 회사 관련 가장 많은 베스트 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회사 관련 중에 제일 많이 오른 베스트 글이 회사 다니기 싫다입니다. 물론 뭐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맨날 똑같고 부려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뜩이나 억지로 돈 벌려고 다니는데 근데 사람들까지 날 괴롭히고 맞는 사람이 없고 거기서 어울리는 재미가 없고 나랑 통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회사 다니기 싫다는 얘기들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맨날 뭐 누가 어떤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가 뭐 하는 일마다 빈정거리고 나한테 뭐 일을 떠먹이고 뭐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를 왕따를 놓고 그러면서 누구 험담을 엄청 하는 엄청 올라오죠. 뭐 지금도 하루에 수천 개씩 올라올 거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 수천 개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또 근데 반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회사 생활 그냥 일하고 그냥 어울리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까지 우리 회사에 또라이 없던데 그렇게까지 못 살게 구는 사람 없던데 뭐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아니지만 뭐 지옥일 것까진 또 뭐가 있어. 그렇게 막 뭐 엄청나게 힘들 것 또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해를 못하면 또 뭐라 그러냐. 또 MBTI 갖고 와서 T다. 응? 공감을 못한다.
공능제다. 어? 이러면서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힘들고 사람한테 부딪히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면 공능제 티다 이러면서 MBTI 갖고 또 놀려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글이 올라오면 다 서로 졸라게 빨아줘요. 왜냐? 커뮤니티의 존재의 자체가 서로 졸라게 빨아주는 하나의 정당 같은 거거든. 예? 아시겠어요? 커뮤니티의 존립의 자체가 누구 욕을 하면 같이 욕해주고 자기들을 전부 다 피해자로 규정하고 외부 사람들을 가해자로 규정해서 어떤 커다란 욕하고 같은 편이 되는 그런 중심이 만들어지려고 생긴 게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렇게 졸라게 빨아주니까 또 답정너 PC 집단의 답정너가 강화가 되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완벽하게 착각을 하고 있다. 당신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지옥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평소의 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이해 공감받길 바라고 PC 집단에서 답정너를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내 편 베프 운명을 찾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 거기서 맞는 사회생활은 폭력이 맞아요. 폭력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한 거예요. 모든 관계는 아름답게 파악하지 말고 길거리 폭력에서의 가해자 피해자 관계로 접근을 해라.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널 패. 그러면 세 가지밖에 없다. 맞서서 죽기 살기로 네가 뭔데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너도 같이 패고 미친듯이 싸우던가 도망가던가 아니면 뭐 강도라면 돈을 주거나 화를 내면은 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고 해서 타협을 벗어 폭력을 멈추던가 요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회사 생활에서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걸 똑같이 회사 생활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런 폭력 상황이 생긴 것처럼 아니 억울하면 때려치면 돼요. 에? 억울하면 회사를 그만두면 된다고요. 아니면 누가 회사에서 되게 막 당신을 괴롭히면 이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그 사람하고 싸워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하고 제시해서 타협을 봐야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 폭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에서 직장 상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때려칠 것 가고 이 팀장이고 나발이고 이 개새끼야 이런 일 나와 이 개새끼야 이래갖고 죽기 살기로 싸우시고 때려치든가. 아 근데 어떻게 싸워요? 팀장이고 싸웠고 회사 생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네가 좋든 싫든 뭔가를 조건을 주고 제시를 해서 타협을 보면서 회사를 다니던가. 요 세 가지밖에 없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냐. 이 지랄을 합니다. 이 회사 팀장이고요. 예? 이 팀장이 회사 팀장. 상사. 이 당신. 응? 회사에서 이 지랄 하는 거예요. 팀장하고. 이거 자기 남편이나 자기 연인, 자기 친구들하고 하던 짓을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생활에서 저걸 하면서 예? 뭐라 그러냐면 주둥아리를 나불나불 대는 겁니다. 뭐라고? 내 감정이 이렇쿵 저렇쿵 이유가 이렇쿵 저렇쿵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고 난 잘못한 게 없고 내 감정도 이해를 해줘야 하고 그래서 난 하기가 싫고 이런 이유로 안 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주둥이를 까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가 친구와 친구 붙잡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회사 사회생활이란 말이야. 남이란 말이야. 남. 그러면 남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남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맞잖아요. 여기 당신은 쓰러져 갖고 뭐가 나는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어쩌고 뭐가 맞고 틀리고 어쩌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주겠냐고요. 에? 뭐가 하고 제 감정이 어쩌고 저쩌고 그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잘못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이걸 듣겠냐고요. 그냥 씨발 어쩌라고 병신아 어쩌라고 이게 포인트예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어쩌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차죠 발로 뻥뻥 어쩌라고 이 병신아 하면서 계속 차는 거야. 이게 사회생활이라고. 지나간 사람하고 어깨를 어깨를 부딪혔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아니 사람이 당신 지나가다 부딪혔잖아. 난 똑바로 앞을 걸어가고 당신 오길래 피하기까지 했는데 당신이 오면서 나를 이렇게 부딪혔잖아 하고 뭐라면서 내가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나는 당신 마주보는 사람이 오는 거 보면 서로 이렇게 조금씩 피해 가는 게 매너가 아니냐. 난 그래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야. 캐년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한다고? 이 사람은 당신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당신 연인도 아니야. 가족도 아니야. 그런 사람을 붙잡고서 당신이 내가 부딪혀서 내가 기분이 이런데 사람이 그게 뭐예요? 지금 태도가 그게 뭐예요?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이 지나가던 이런 사람이 뭐라 그러겠냐고. 그 말이 이 말이라고. 씨발 어쩌라고 이 병신아. 별 병신 같은 게. 그리고 당신을 패는 거죠. 발로 차. 당신이 쓰러졌어.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 근데 눈탱이 밤탱이 됐어도 뭐라 그러냐. 사람이 사과를 해야지. 이게 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모상식한 사람이 있나? 당신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 정말 당신 나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냐. 이거 진짜 병신이네. 이거 진짜 찐병신이네. 찐병신. 야, 나 살다 이런 병신 처음 봤네, 진짜. 에라이 뒤져라. 그러면서 존나게 그냥 막 패는 거죠. 그러면 존나게 쳐맞고 와갖고 저녁 때 어떻게 하냐. 이거를 진단서를 끊어. 진단서를 끊고 얼굴 사진을 찍어. 네. 그래서 눈탱이 밤탱이 저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거를 허미에 돌려. 그리고 막 같이 욕해달라고 요청해. 나 피해자다. 억울하다. 댓글 달아달라고. 그리고 카톡으로 친구한테 보내. 그럼 친구가 막 걱정하고 욕하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잡아달라고 하고 이럽니다. 평생 이루고 살아요. 그리고 이 짓을 또 계속 반복하면서 어디서? 학교, 직장, 모임에서 반복해서 무슨 말만 나오면 내 감정이 어쩌고 난 잘못한 게 없고 난 그래서 하기 싫고 이래서 안 해야 맞고 뭐 이런 소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영원히 잘 못한다. 이해를 못해. 뭐가 맞고 틀리고 자기 감정이 없으면 사회생활이라는 걸 자기 집에서 남편하고 하듯이 친구하고 하듯이 이런 이지랄을 하는 걸 사회에 와서도 할 수 있다고 영원히 믿게 되는 거야. 얼마나 바보야.
이렇게 사적인 관계에서 자기 겨우 들어주는 한두 사람 붙잡고 하던 거를 사회생활 나와서도 그대로 하고 그걸 이해받을 수 있고 그게 통하고 자신이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설명을 하고 막 사과를 할 거고 자기를 이해해 줄 거고 막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을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냐고 헬하게 패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맨날 두들겨 맞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인관계 배우러 오거나 상담 와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상처라고 표현. 저는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참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착하고 너무 사람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꺼내요. 이해하셨습니까? 결국 모든 대인관계를 정말 잘해내고 싶으시면 제가 옛날에 마피아 속담, 마피아 경영철학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될 때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할 자신이 있다면 그 일을 해봐도 괜찮다. 이게 마피아들이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결정할 때 내리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인관계를 이렇게 디스토피아 버전으로 가해자 피해자 버전으로 냉정한 밀림 정글의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딱 설정해 놓고 결국 내가 뭐 싫든 좋든 내 감정이 어떻든 누구 잘잘못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좀 불편하게 다가오면 네가 뭔데 이 개새끼하고 진짜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우든가 아니면 관계 끊고 도망가고 직장 때려치고 모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뭐 그냥 뭐 삐지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두대니 까면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강도면 돈을 주거나 나한테 화를 내면 이유를 들었고 내가 무슨 비굴하게 뭐라도 하던가 어떤 조건이라도 제시를 해서 더 이상 이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타협을 봐야 하는구나.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딱히 대인관계가 어려울 게 없어요. 웬만하면 적당하게 타협 벗어 줄 만한 거 주고 받아들일 만한 거 받아들이면서 뭐 좋아서 다니냐고 놀러 다니냐고 어쩔 수 없이 뭐 학교 직장 모임에서 어울리다 보면 싫은 새끼도 만나고 이상한 놈도 만나고 부당한 요구도 받고 들어봐서 뭐가 맞든 틀리든 내가 좋든 싫든 관계없이 어쨌든 저 새끼를 안 볼 수가 없고 계속 창활하게 지내려면 내가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뭘 주면서 적당히 비빌 것인가를 따져서 그런 거 적당히 주고 적당히 노력하면서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대부분의 이 관리니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데 커뮤 같은 데 처박히거나 자기 친구 붙잡고 욕하고 내 편 빨아주는 사람 붙잡고서 맨날 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말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냉담하면서 그러면서도 사회생활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는 거라고.